학생야구의 자기계발서 아마야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당시 수영 국가대표였던 장희진은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성수촌에 양해를 구했는데 대한체육회는 그녀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부했고 전국에는 그녀에게 선수촌 퇴출 및 국대 영구 제명을 발표합니다. 이에 장희진은 학습권을 택하는 강수를 두며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돌연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체육계에 대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체육계를 향한 저항, 이유 있는 항변 등 구설수가 많았죠. 이러한 장희진의 이유 있는 항변은 당시 체육계에서는 제도권을 향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치부하고 국대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장희진의 일들이 세월이 흘러 잊혀지는가 했는데 2008년 대한체육회는 베이징 올림픽 때 장희진을 전격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희진의 행동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토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체육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 대해서 체육진흥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다음부터 2010년부터 이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 제도가 도입된다고 교육부와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죠. 그때 시행이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기준이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안이 시행이 되고 입법이 됩니다. 그게 국회법에 제정이 됩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축구부터 시작하는 축구 주말리그, 야구 주말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야구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제도가 바뀌면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게 되죠. 2010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불과 3-4달 사이에 7차례 회의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대한야구협회 전무위에서는 우리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 시책이니 어쩔 수 없다. 정부 시책이니 법안이 통과가 된 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근데 그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일단 시행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말리그는 별도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 수업 일수 제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침내 2024년 3월 23일부터 전격, 그 최저학력제가 시행이 된다고 발표합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일반 최고급 세단 자동차가 있어요. 벤츠 한 550, 동경화하는 자동차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자동차가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정비 공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됐었냐면, 엔진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잦은 고장이 나는 이유는 말이에요. 그 최고급 엔진에 그 주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루션이 인증이 맞지 않는 기름이나 기타의 문제점이 있는 소모제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잦은 고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공부하는 학생셋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 엔진에 투입을 했을 때 주말리그라는 걸 넣어보고 이스쿨이라는 걸 넣어보고 출석 일수를 넣어보고 대학 입시를 넣어보고 임의배정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그 솔루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요.
근데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솔루션이 되고 주말리고가 본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자동차가, 이 최고급 자동차가 고장이 잦은 고장에 주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매체에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정책은 오락가락. 사실상 이 지금 상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보면 이 일정대로라고 하면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에 배출이 되겠습니까? 자, 요즘은 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상병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몸으로 익힌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본 사람들의 한계, 상황인식의 오류, 정세 판단의 미숙이라는 늪에서 빠져 결국 전쟁에서 참패하며 허우적거리는 상태, 이것을 바로 일명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SAS 회장은 이런 말을 해요. 탁상공론에 머물지 말고 행동을 해라. 탁상공론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현장의 경험으로 돌파를 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저는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체육 정책의 오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몇 년 전인가요? 스포츠 혁신위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권고를 발표했고, 스포츠 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그때 문경단 스포츠 혁신위원장은 이런 말을 해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떨까요? 주말리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점은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경단 위원장은 여성 인권을 주창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는 왜 거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권고를 했을까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선배들 자체가 말씀입니다. 불이에는 침묵하고 불이익에 불평하는 행태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영화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봅니다. 유독 많이 봤던 영화가 더 포스트라는 영화예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의 더 포스트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제는 이거죠. 펜타곤 페이퍼. 이건 뭐냐면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전 관련하여 전 국민을 속여왔으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커다란 사건을 조작한 정보는 물론 베트남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년을 전쟁터를 보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일 처음 기사화했던 뉴욕타임스지는 백악관, 당시 닉슨 정부입니다. 닉슨 정부의 고소로 보도가 금지당했습니다. 이에 라이벌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지의 용감한 기자들이 난상 토론 속에 이 내용을 보도하기 이릅니다. 이에 놀란 백악관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고소 및 언론 탄압을 가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모두를 멈추지 않고 법정 투쟁 속에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단체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전국에는 닉슨 정부가 중도하야하게 이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나라의 주말리그로 한번 빗대 볼까요? 우리 주말리그가 탄생한 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이 내용에 투입된 돈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인기 종목에 한 수백억을 투입했습니다. 야구가 벌써 150억이 투입이 됐으니까요. 근데 수백억을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가 정착이 됐을까요? 저는 펜타곤 페이퍼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정권이 진보 정권이 있고 보수 정권이 나눠서 그건 관심이 없어요. 십몇 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4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들 속여왔다는 얘기예요. 자, 수백억을 투입한 주말리그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